이번에는 ITQ 한쇼 자격시험의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기출을 살펴보면 배점은 100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을 배치한다. 조건에 보면 글꼴을 맑은 고딕 18포인트, 즉 화면상에 제시되어 있는 도형의 모든 글자와 크기를 글꼴은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를 지정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왼쪽에 있는 다 도형을 만든 다음에 그룹화를 하래요. 하나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하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다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잡아서 그룹화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6번의 도형 슬라이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을 잘 찾아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린 도형을 왼쪽에 있는 걸 다 그려서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모두 그려서 그룹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자, 한쇼의 6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자,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 아래쪽에 글상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테두리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자, 도형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는 게 순서인데요. 먼저 바탕 도형을 그리고 그 위에 순서대로 배치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106쪽에 있는 문제 비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예제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바탕 도형에 해당이 되는 도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순서도에서 지연이라고 하는 도형을 찾으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 바탕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형을 그리다 보면 가운데 중심이 어디 있는지 봐야지 작업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가운데에 마우스 포인터 맞춘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눈금 안내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눈금 안내선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 표시, 자, 이 부분을 체크해 주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 안내선이 표시가 되죠. 자, 그리기 안내선을 참고하셔가지고, 자, 위치랑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이 기준은 문제에서 제시된 출력 형태를 참고하신 다음에 그 모양에 맞게 크기랑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바탕 도형을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자, 색깔은 변경을 해주셔야 되죠. 자, 색깔 변경을 해주셨고,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또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그리지 말고 어때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자, 왼쪽으로 복사를 하시고, 자, 반대편으로 뒤집어져야 되니까 자, 회전 대칭해서 자, 좌우 회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좌우 대칭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바탕 도형을 그렸으면 왼쪽과 오른쪽 도형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다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그룹화를 하고 세 번째 애니메이션 지정.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도형을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두 잡아서 그룹화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지정하시는 게 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위쪽에 있는 음식 여행이라고 하는 도형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자, 별 및 현수막에서 자, 모양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리본 안쪽에 글씨를 써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색 점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해줬고요.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도형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글꼴을 맑은 고딕의 18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를 18포인트 지정하시고요. 글자 색상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도형뿐만 아니라 다른 도형도 모양을 그리게 되면 글꼴 지정을 별도로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어때요? 다음부터 그리는 모든 도형은 맑은 고딕의 18포인트,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나오면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서식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도형 가운데 마우스를 놓고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주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은 맑은 고딕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첫 번째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을 그리고 얘처럼 문제에서 제시될 때는 서식을 지정을 한 다음에 기본 도형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 여행으로 썼고요. 그 옆에 마찬가지로 도형에서는 임의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도형의 그 색상은 다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도형은 자, 기본 도형에서 도넛 모양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때요? 모양이 좀 다르면 노란색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이미 지정이 됐으니까 글자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색상은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색상 변경하는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면서 한 단계씩 하나씩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을 다 그린 다음에 하나씩 선택해서 각기 다르게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도형. 기본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또는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 어찌됐든 도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또다시 도형을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모양을 또 찾아가지고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려주고 그 도형의 위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에 방향키 있으시죠?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조금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도형 안에 글씨를 쓸 때에는 클릭하고 바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도형에 글자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평행사 변형 자, 아래쪽에 그려주고요. 자, 색상을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선택하고 리조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똑같은 거니까 어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 가지고 복제를 하신 다음에 자, 좌우 대칭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좌우 대칭.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는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을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다른 모양 또 도형이 또 있죠. 자, 순서도에서 그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려주시고 얘는 미네스 자, 줄 바뀌었으니까 엔터 치시고 자,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 도형과 이 도형 아래쪽에 연결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연결선은 도형에서 선에 보면 선에 이제 화살표 모양이 제시가 되느냐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냥 꺾인 연결선 선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도형에 놓게 되면 연결선을 놓고 싶은 도형에 놓게 되면 빨간색 점이 나올 거예요. 빨간색 점에서 클릭, 손 떼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도형에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점이 나오죠. 그 점에다 놓으시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노란색 점은 꺾인 점의 선의 위치를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선의 색깔은 검정, 선의 굵기는 2.25포인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또 자, 모양을 찾아서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도 다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시고 자, 그리신이라고 글씨를 쓰고 자, 색상 지정을 또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오각형이 있네요. 오각형의 모양을 또 그려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모양은 출력 형태에서 제시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왼쪽 도형을 다 완성을 했는데요. 왼쪽 도형 다 완성하고 오른쪽 도형 다 완성해서 이제 그룹 한 다음에 한꺼번에 애니메이션 지정해도 되지만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왼쪽 도형이 다 마무리됐다 그러면 왼쪽 도형에 적용해야 될 기능을 다 끝낸 다음에 오른쪽 도형을 들어가셔야지만이 점수 배점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 도형을 다 만들었다는 기준 하에 이제 그룹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바탕 도형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에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룹화하란 얘기는 뭐냐면 묶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에 개체 묶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이 그룹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교재 106쪽의 세부 조건에 보시면 자, 왼쪽 도형이 1번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 도형들이 2번에 해당이 되죠. 자, 1번의 애니메이션 효과는 밝기 변화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위쪽에 애니메이션 탭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효과 적용 가시고요. 나타내기 가시고 자, 다른 효과를 선택합니다. 다른 효과 안에서 뭘 찾으냐면 밝기 변화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밝기 변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밝아지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지정해서 그룹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